보겠습니다. 지금 27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예진이와 혜수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 얘들아? 힌트가 쌤 아까 방금 말한 거 있는데 덧없이 문제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만났다. 그럼 여기서 이걸 해석해줘. 저 문장이 무슨 말이야? 동시에 출발했다는 게 뭐야? 친구랑 이제 연락을 한 거지. 우리 집에서 7시에 나가자라고 한 거야. 각자 집에서. 근데 만났어. 몇 시에 만났어? 뭐 7시 20분에 만났대. 그럼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야? 둘이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예진이도 20분 걸렸고 혜수도 20분 걸린 거야. 그래서 둘이 움직이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제 이런 표현이죠. 여기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요. 혜수가 움직인 거리 알아요? 몰라요?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근데? 27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각자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뭐랑 나와 있습니까? 8이랑 10. 그럼 우리는 시간을 써볼 거거든요. 시간 어떻게 쓸 수 있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근데 방금 말해준 표현이 뭐였죠? 둘이 움직인 시간이 똑같아요. 같다. 요거 연립방 정식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어떻게 풀까요? 대각선의 곱으로 풀 건데 아무리 숫자가 8이랑 10이다 보니까 약분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5x는 4y이기 때문에 조금 식이 안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게. 요거 일단 넘어가 줘.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얘랑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 개수가 안 맞아. 몇 배 할까? 4배 할까요? 좋아요. 4x 더하기 4y는 27 곱하기 4. 좋아요. 이건 암산하면 돼. 연습하면 되니까 9x는 108. 요것도 약분해주세요. 약분하면 1, 18 남았으니까 12까지. x가 10이니까요. 여기 넣으면은 60. 여기 넣을까? 12 더하기 뭐야? 27 나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거였죠? 시간 같다고 했으니까 집어 넣어주세요. 집어넣으면 8분의 12가 나오기도 하고요. 10분의 15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약분하면 얼만데? 2분의 3시간이잖아. 맞지? 1시간 30분. 왜? 2분의 1시간은 1시간의 절반이니까 30분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20분 걸렸다. 이 문제는 방금 한 문제랑 거의 문제가 비슷하고요. 예시도 쌤이랑 얼추 맞네. 얘 20분 걸렸대. 맞지? 그래서 지금 설정 좀 하겠습니다. 3.6km 줬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봐요. 윤지가 300m 움직일 동안 민준이는 몇백 미터 움직인대? 600m 움직인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속력이 지금 얼마 차이 나요? 2배 차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쌤은 이 속력에 대한 식을 써주고 싶어서 얘네들을 x랑 y로 둘게. 알겠죠? 그럼 잘 봐. 지금 거리를 모르죠? 좀 속력을 줬으니까. 근데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 잘 봐봐. 몇 분 동안 움직였대? 20분 동안.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뭡니까? 1분 동안 움직인 거리 x라고 가볼게. 그럼 20분 동안 얼마 움직일 수 있어? 20x. 그럼 혹시 여기는요? 20분 동안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얼마 움직일 수 있어? 20y. 그럼 둘이 움직인 거리 더해서 뭐 나오면 돼요? 3.6km. 근데 잘 봐. 얘는 미터야, 단위가. 얘는 킬로미터고. 그럼 우리 미터를 써버렸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3.6km 몇 미터입니까? 3,000? 00 지워주시고요. 2 약분해주시고. x 플러스 y는 얼마? 180.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몇 배 차이 나냐?
그래서 y가 더 빠른 거 맞죠? x에다가 2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답이 안 끝나나 그러면? 답까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상문제니까 요거 대입법 쓰면 y 대신 2x 넣어볼까요? 몇 x? 3x는 180, x는 60. 문제 물어보는 게 뭐야? 민준이니까 친구가 윤지와 민준이 여거네. 우리 y 구해야 될 것 같은데 x가 60이니까 y 얼마입니까? 120.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1분 동안 몇 미터 갈 수 있는지 y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속력이 요거야. 근데 요거의 의미가 뭐라고?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 몇 미터겠어요? 120m로 구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5번. 왜 안 올까? 카톡을 안 했네? 잠깐만요. 봅시다. 민영이와 희정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민영이는 출발 지점 초속 7m,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초속 5m로 동시에 출발했다. 이 문제 유형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잘 이해해 주세요. 약간 너네가 해석이 가능하는 문제인데 왜냐면 잘 봐. 민영이 출발점 여기다. 그럼 보통 달리기를 시험한다고 치면 출발점이 같죠. 근데 이 문제는 어때? 핸디캡을 준 거야. 내가 더 빠르니까 희정아 너는 40m 앞에서 출발해.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민영이는 초속 몇 미터? 7m. 희정이는요? 초속 5m. 근데 이런 거야. 출발 지점 여기야. 얘는 여기고. 근데 땅! 하고 출발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어디선가 만났다. 약간 민영이가 얘를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럼 잘 보자.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속력인데 그럼 뭐가 안 나왔어? 시간이 안 나왔죠. 그래서 민영이가 움직인 시간 x 시간으로 둘게요. 미안 지금은 초속이군요. x 초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희정이가 움직인 시간은요? y 초라고 두겠습니다.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 얼마입니까? 7x. 희정이가 움직인 거리 얼마예요? 5y.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써주고 싶은 거잖아. 희정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5y가 맞아요. 근데 핸디캡으로 몇 미터 앞에 가 있어? 40m. 그 다음 잘 봐. 요게 미지수를 굳이 두 개를 안 써도 되는 문제인 이유가 잘 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딱 재서 만났어. 그럼 둘이 움직인 시간이 어때요? 똑같이 출발해서 만났다는 거냐 똑같다는 거야. 시간이. 둘이 움직인 시간이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법 쓸까요? y 자리에 뭐 넣을까? x 넘어가죠. 몇 x? 2x 왼쪽 얼마? 40 약분하면 x는 20. 20초 동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20초.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기로 하였다. 창민이가 먼저 시속 8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40km를 간 후에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요 얘들아, 얘도 아까 문제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고 싶은 건데 잘 봐. 문제를 잘 읽으면요 창민이라는 친구는 뭐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버스. 근데 버스가 어느 지점까지 온 거야? 어느 지점? 40km까지 움직였을 때 이제 너 이 정도 갔어? 그럼 난 이제 출발할게 하는 거야. 차로. 승용차가 이제 버스 말고 작아져.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버스는 시속 80km로 움직이는 거고요. 희수는 100km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또 봐요.
어차피 얘들아 서울에서 경주라는 지역까지 가는 거니까 서로 뭐 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야 되니까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또 읽으면 이거야.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시간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희수가 움직인 시간을 x라고 둘 거고요. 누구야 이거? 창민이가 움직인 시간을 또 y라고 두겠습니다. 지금은 시속 속력이니까 시간으로 가볼게요.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이거 구해줘. 움직인 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움직인 거리 구해줘.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잘 봐. 40km 먼저 간 다음에 80y까지 움직였어. 경주에 도착한 거예요. 희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x만큼 움직였어. 그랬더니 경주 도착했어. 그럼 둘이 움직인 거리가 똑같겠죠. 요거 푸시면 됩니다. 0 지워주시고요. 2도 약분할까요? 2 더하기 4y는 5x까지 됐습니까? 근데 또 잘 봐. 쌤이 지금 이 y를 얘들아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은 이 버스 탄 친구 창민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시간을 y라고 둔 거거든요. 근데 잘 봐. 이 문제는 희수 언제 출발한다고? 창민이가 버스가 40km 먼저 갔을 때 딱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걸 y라고 뒀는데 희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x시간 동안. 그럼 다시 보면 이 그림에서는 또 y랑 x랑 뭐 한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그럼 대입하면 돼요. yx 넣을까요? 2 더하기 4x는 5x. 넘어가면 x는 2까지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간 거죠. 말이 안 되죠. 경주 엄청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동안 움직인 건데 시속이 100x, 거리가 100x래.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00. 경주에서 만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뒤따라간 거니까 그 전에 만났나 보다. 그럼 얘들아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2 곱하면은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보자. 둘레 길이가 0.6km인 공원을 영민이는 분속 50m, 형은이는 분속 100m를 걸으려고 한다. 요거 쌤이 설명해 줬었는데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지금 단위가 미터 단위니까 여기 공원 둘레는 600m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읽었을 때 요거로 문제 풀어달라고 했어요. 우리 요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었냐면은 은민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형은이는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만나려면요 둘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운동장 한 바퀴. 반대 방향은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두 거리를 더해줘야 돼. 됐나요? 정리해볼게. 첫 번째 속력 50m, 두 번째 친구 속력 100m. 근데 또 잘 봐봐. 얘 몇 번 움직였는데 몰라. 얘도 몇 번 움직였어 몰라. 그럼 그때 움직인 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움직인 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거 더해서 얼마 나오면 돼요? 운동장 한 바퀴 600m. 지금은 50 한 번에 지워도 돼 혹시? 해줘. 오 좋아요. 두 번째 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잘 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만났어. 그럼 둘이 움직인 시간이 어때? 똑같아. 또 x랑 y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얘들아 1차 방정식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수가 한 개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지수 두 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쌤은 알겠죠?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y 대신 2x 넣을게요. 3x가 12.
x는 4. y는 어차피 4.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분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9번. 둘레 길이가 12km인 광장을 세미와 진한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 같은 지점. 이 문제 좋습니다. 얘는 미안하지만 대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대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 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표현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방금 반대 방향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반대 방향 먼저 풀어줄게요. 요 지점에서 출발할 거고요. 둘레 12km. 세미와 진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힌트 뭐 좀 더 정리해볼게. 반대 방향은 4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보자. 지금 약간 밑에 힌트 얻어도 돼요? 진한이의 속력을 물어봤거든요. 단위가 어때? 시간당 속력? 킬로미터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 상관없죠. 킬로미터. 3시간 상관없고요. 얘 혼자 좀 튀죠. 얘 혼자 45분이야. 우리는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기억나죠? 60분 몇 시간? 1시간. 우리가 시간과 이 분을 요리조리 바꾸려면요. 60을 뭐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나누고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45분을 몇 시간으로 바꾸려면요. 60을 나눠주시면 돼요. 60분에 45시간. 그럼 60이랑 40은 배수 관계죠. 15 약분하면 돼. 4분의 3시간. 됐습니까? 잘 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속력을 몰라요. 지금 이 문제는 세미의 속력도 모르고 누가 이거? 진한이의 속력도 몰라요. 말했잖아. 반대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 세미가 진한이가 움직인 거리를 둘 다 더해줘야 돼.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는 거라고.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이거는 세미가 움직인 거리, 이거는 진한이가 움직인 거리 더해서 한 바퀴 12km. 양변 4 곱할게. 3x 더하기 3y는 48. 3 나눌게. x 플러스 y는 16. 이거 하나. 같은 방향 또 쌤이 해석해달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는요. 진한이가 빠르대요. 쌤이보다. 그래서 진한이가 이제 추월을 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돌아 만나잖아. 그럼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 추월한 거니까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차이 났을 때. 거리의 차로 구할 거고요. 같은 방향은 몇 시간 후에 만났대요? 3시간. 써있죠 문제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 3x 3y. 거리의 차비한. 진한이가 더 빠르다고 했죠. 3y 빼기 3x.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약분할게. y 빼기 x는 4까지. 요거나 연립방정식 풀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6. y 빼기 x는 4. 더할게요. 지워지고 2y는 20. y는 10. 집어넣으면 x는 6까지. 진한이의 속력이니까 더 빠른 거. 71번. 보자. 어떤 사람이 0.9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수영하여 왕복하였 대? 근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해석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분단위 속력, 그다음에 미터. 그래서 잘 바꿔보겠습니다. 0.9km니까 뭐로 봐주면 돼요? 900m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상관없죠. 내려가는 데는 10분 걸린 거고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0분 걸렸대. 이거 해석하자고 했어 얘들아. 왜 내려가는 게 더 빨라? 물살까지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더 빠르다고 했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어때요? 방향이 반대니까 감속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 누구랑 누구 나왔어? 어떤 사람, 수영하는 사람의 속력을 x, 물의 속력을 y라고 두면은 사람은 물살을 타고 내려갈 거니까 둘이 뭐 해달라고 했어요? 더해달라고 했었죠. 이게 내려갈 때 속력이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총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강물인데 이게 왕복하는 거였죠 아까. 아 근데 어차피 편도로 보는 거구나.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 900m.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사람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이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빼달라고 했습니다. 몇 분 걸렸대요? 30분. 이게 얼마? 900m. 10 지울게. 30 지울게. 이 x는 120, 약분하면 x는 60, y는 30, 강물의 속력은 뒤에 거 30. 2번. 배를 타고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30분. 이것도 똑같이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km. 근데 문제가 두 개네. 강물의 일단 1번 풀면 2번 풀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배의 속력을 x, 물의 속력을 y. 근데 요게 좀 하나 거슬리네. 또 킬로미터 1시간, 지 혼자 30분. 얘 바꿀게. 2분의 1시간으로. 알겠죠? 내려갈 때 뭐라고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플러스 몇 분 걸려? 30분 걸려. 2분의 1시간. 그랬더니 강물, 배 쭉 타고 내려갈 거고요. 이번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냥 빼야겠죠? 곱하기 얼마? 1시간. 이게 얼마? 10km. 위에 거 얼마 곱할까? 20. 더하면 2x, 오른쪽 30, 약분하면 15, x는 5까지. 문제 물어보는 거 뭡니까? 강물의 속력 5. 속력 쓸 때는 쌤 생각은 단위가 써있을 것 같아, 책에. 답지에. 5km per hour. 아니면 이거 뭐 시속 5km로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2번이 잘 봐야 되는데 2번 혹시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강에 종이배를 띄운다고 할 때 이 종이배가 1km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구하시오. 갑자기 이 종이배가 뭔지 아시죠? 얘는 그냥 종이를 띄우는 거니까 그냥 뭐 타고 올라가? 물 타고 올라가죠. 결국 이제 이 배는 낚시이고 그냥 이 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 배를 하나 띄우는 거죠. 근데 종이 빼니까 이제 얘가 그 돛담배 같은 느낌이잖아. 뭐 그 풍량이 없고 속력이 없고 그냥 지 혼자 흘러가는 겨.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종이배가 1km로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누구냐? 아까 1번에서 구한 강물의 속력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시속 5km, 5km per hour. 이 의미가 뭐야? 1시간 동안 얼마 움직인다는 겁니까? 5km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1시간이 얼만데? 60분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1km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몇 배 줄어들었죠? 5배 줄었지. 5배. 야, 5 나누면 되죠. 몇 분? 12분.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쌤이 다 유형이라고 알려줬었죠. 그래서 이 유형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얘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얘들아? 터널을 통과할 건데 뭐가 중요해? 그렇지, 기차의 길이까지 꼭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360m 터널을 움직이는 거지만 뭐까지? 기차의 길이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 360 더하기 x. 거리를 몇 초 만에 움직였습니까? 16초 만에. 이게 속력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속력 y라고 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야? 이번에 1.2km래. 그럼 1.2km는 우리 다시 말하면 몇 미터야? 1200m에 기차도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뭐라고 신경 써주면 됩니까? 우리는 다리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기차의 길이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m 더하기 x를 몇 초로
40초 총괄하는데 걸린 시간, 속력 y.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속력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둘이 갖다 놓고 풀어주면 돼. 숫자가 좀 크네.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우리가 대각선끼리 곱하는 건 맞죠? 일단 곱해줘. 40 곱하기 얼마야? 360 더하기 x 맞죠? 오른쪽은요? 16 곱하기 1200 더하기 x 맞죠? 그랬더니 40이랑 16이 있네. 약분되지 않아? 4 한 번 더 할까 우리?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약간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대각선의 곱을 이용해서 풀지만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 대각선의 곱으로 풀죠? 근데 뭐로 풀어도 돼? 그냥 분수 두 개니까 통분해서 풀어도 되잖아요. 통분하면 결국 6분의 1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은 5랑 2가 남을 건데, 보통 색이랑 대각선의 곱으로 문제를 풀지만 지금 숫자가 좀 커가지고 살짝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곱하기 있습니다. 5 곱해볼까요? 5 곱하기 36 5, 3, 15 5, 6에 30 좋습니다. 2 곱할까요? 2400 넘어가보자. 3x 넘어가죠. 600 약분하면 x는 기차 길이는 200m. 길이가 300m인 화물열차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60초 걸리고요. 길이가 150m인 새마을호는 원래 기차가 똑같았죠. 바뀌었어, 기차가. 맞죠? 그래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또 해석해 볼게요. 이게 약간 화물열차랑 새마을호니까 당연히 화물차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화물이 실었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2배의 속력으로 27초 만에 완전히 통과할 때 이 다리 길이를 물어봤어. 아하. 그럼 가볼게요. 잘 봐. 다리 길 지금 우리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화물차가 지금 몇백 미터래? 300m.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항상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이 길이를 더해 주잖아요. 맞죠? 그럼 이 화물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대? 60초. 좋습니다. 60분에 x 더하기 300 이게 속력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엔 또 뭐야 얘들아? 똑같은 다리 x인데 이번엔 새마을호야. 길이 몇 미터? 150m. 그러면 이 또 길이가 얼마입니까? x 더하기 150이죠. 됐나요? 근데 이거를 몇 초 만에? 27초 만에. 이게 이 기차의 속력이야. 됐어? 근데 문제 잘 읽어줘. 더 빨라. 2배만큼. 근데 이게 속력이에요. 그럼 2배만큼 빠르면 몇 안에 써주면 되겠어요? 이거 풀어볼까요? 그럼 시간 한번 정리해줄게. 시기 너무 안 이쁘네. 첫 번째 y는 60분의 x 더하기 30. 하나는 2y는 27분의 x 플러스 150. 요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늘 풀던 방법 풀게요. 이거 2y 만들어주세요. 어때? 약분 되죠? 이거 왜 300이죠? 30 남았죠? 됐어? 근데 2y잖아. 그럼 둘이 뭐 한 거야? 2y 둘이 뭐해 그러면? 똑같죠? 그럼 30분의 x 더하기 300이랑 27분의 x 더하기 150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근데 쌤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풀어볼게. 어떻게? 대각선의 곱 쓰긴 쓸 거지. 계산 전까지 가볼까? 27 곱하기 x 더하기 300 30 곱하기 x 더하기 150 그랬더니 혹시 27과 30 어떤데? 약분하면 9 곱하면 9x 더하기 9, 3, 27
10x 10 곱하기 150이니까 1500 넘어가면은 10x 빼기 9x 넘어가면은 2700 빼기 1500 x는 1200m까지 미안 1200m니까 잘 봐야겠네 문제가 몇 킬로미터네 그렇지 1.2km 빨리 해보자 보자 우리 소금물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기억나요? 비커 그래서 문제 풀기로 했었죠? 가보겠습니다 지금 10% 소금물 있죠 얘들아? 몇 그램 있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소금을 더 넣어서 19% 소금을 200g 만들었대요 그럼 소금 넣어줘 몇 그램? Yg 됐어요? 그랬더니 뭐로 바뀌었대요? 19%에 200g 됐죠? 우리 한번 잘 기억하나 볼까요? 요 비커에 있는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렇지. 2 곱하기 19. 왜? 100단위일 땐 바로 곱하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 해석 잘해줘야 되더라. 잘 봐. 이 X가 지금 우리 여기 무슨 라인이라고 했죠? 소금물 라인이죠. 소금물이 뭐야? 쉽게 말하면 그냥 물과 소금을 섞은 거야. 그럼 이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더해줘봐. 그럼 둘이 섞여 안 섞여? 섞여요. 섞였더니 뭐가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식을 쓰고 싶어. 얘 소금 맞죠? 얘 소금 맞죠? 그럼 원래 Xg의 10%가 소금이었잖아. 여기 소금의 양도 구할 거야. 100단위가 아니면 계산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소금을 곱하기 10%. 10% 뭐로 바꿀 수 있어? 100분의 12니까 약분하면 10분의 1x. 여기 10분의 1x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소금에다가 y를 추가했더니 여기서 쌤 추천은 이거 10배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0y는 380 x 플러스 y는 200 약분하면은 y는 미안 9y는 약분하면은 우리는 20g을 더 넣은 겁니다. 됐습니까? 8번 12% 소금물과 9% 소금물 섞어가지고 얘는 조금 아쉬운데 대표 문제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가볼게요. 우리 12% 나와 있고요. 9% 나와 있고요. 새롭게 생긴 10% 나와 있고 여기 소금물 300g. 소금의 얼마라고요? 30g. 근데 여기 12%, 9% 알아 몰라? 모르니까 X랑 Y라고 써야겠죠. 어디요? 어디요? 고마워요. 대박. 요거야 그러면? 땡큐. 그럼 여기 소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숫자는 아니잖아요. 숫자가 뭐 해줘야 돼? 구해야죠. 어떻게 해요? Xg의 12%가 소금 양이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2. 여기는요. Y 곱하기 100분의 10까지. 잘 봐. 이 소금과 이 소금을 더해서 이 소금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7까지 더해서 얘까지. 어쩔 수 없어요. 100 곱할 거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 곱했죠? 100 곱했고. 그럼 얘도 곱해줘야 돼요. 100. 정리하면요. 첫 번째 12x, 두 번째 2700은 오른쪽에 10y까지.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우리 물끼리 더하면 y 나와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00이 얼마입니까? 요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y 넘기고 숫자 넘어가 주세요. 요거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얘랑 얘로 풀 거야. 누구 맞출게요? y가 좀 낫죠. 왜? 10y니까. 이 양변에 10 곱하겠습니다. 10x.
빼기 10y는 마이너스 3,000 빼주세요. 12 빼기 10 잘 봐. 마이너스 2700 빼기 3000 그럼 플러스 3000이니까 그렇죠 3배 약분 x는 150 x가 150이니까 네 450 문제 뭐 물어봤어요? 10% 소금맛 450 9번 보겠습니다. 6% 15% 설탕물을 섞은 후에 물을 더 넣어서 8% 설탕물을 만들었다. 지금 얘들아 좀 상문제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개 섞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6% 얼마인지 몰라. 15% 얼마인지 몰라. 얘는 생물이야. 소금도 없어. 이렇게 물만 넣은 거야. 알겠죠? 그랬더니 8% 600g 나왔대. 아 뒤에가 제일 쉬워. 그렇지. 왜? 100단위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3개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지금 연립방정식이나 미지수를 몇 개밖에 못 써. 2개밖에 못 쓰거든. 그럼 분명 하나가 힌트를 줬을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물과 여기 물의 양이 3대 1이래. 이게 무슨 표현일까 혹시? 여기 만약에 100g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기준 잡는 게 편해. 왜냐면 봐봐. 만약에 얘가 100g이어봐. 그러면 뭐라고 쓸게요? 그렇지. 그렇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3을 나눠야 줘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얘를 x라고 주면 그렇지. 얘를 두자는 거지. 그럼 여기는 x 썼으니까 좋아. 그럼 하나씩 끝났어. 왜? 물끼리 더해줘. 3x, y, x 더하면 얼마? 600. 얘는 쉽고요. 나머지 소금은 조금 이제 고생해야겠죠. 가볼까요? 설탕물이구나. 요거의 6% 얼마? 3x 곱하기 100분의 6. 요거의 15% y 곱하기 100분의 15. 근데 여기는 생물이 없어. 그렇지. 일단 100 곱할게요. 좋죠? 100 곱할 건데 혹시 잘 보면 6, 3, 18 3, 5, 15 48 3으로 약분됩니다. 6x 5y 3 약분하면 1600 그러면 이제 얘랑 얘 풀면 됩니다. 누가 봐도 못 풀어야겠어요. 5y 이거 조금 빡센데 5 곱할게요. 알겠죠? 20x 플러스 5y는 5, 6, 30, 3000 뺄게요. 다행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답은요. 왜? 1600 빼기 3000 x는 100까지 y는 x가 100이니까 여기다 x가 100이니까 400 200 y는 200 문제 뭐 물어봤어요? 15%짜리니까 y 200 해볼게. 81번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 A와 B를 각각 100g씩 섞으면 7% 설탕물이 되고요. 그럼 잘 보자. 이게 농도가 다른 거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농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이 농도라는 게 이 그람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한 거기 때문에 100g씩 떼어도 어차피 농도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100g씩 떼어도 X%가 되는 거고 100g씩 떼어도 Y%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잘 봐요. 설탕 있잖아. 구하는 거. 소금의 양 개쉬워. 몇 그램? 몇 그램? Y. 몇 그램? 그렇지. 왜? 100이잖아. 그럼 0 두 개 지우라고 이 100의 자리랑 농도 곱하라고 했잖아요. 끝. X 플러스 Y는 얼마? 20. 쉽죠? 그럼 그 다음 뭐로 바뀌었냐면 잘 봐요. 100g 유지돼 있고요. 여기 300g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B가 바뀌었겠죠. 뭐로 바뀌었겠습니까? 100이랑 300 섞었으니까 400g 몇 퍼센트? 9%. 그렇지. 어차피 X 3i 그렇지. 뺄까요? 마이너스 2y 왜? y 빼기 3i니까 20 빼기 16 마이너스 y는 8. A 물어봐서 x는? 잘하는데 2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고요. 이때 두 소금을 A, B에서 200g 덜어낸 것을 바꾸어 섞었더니 어휴 어렵다. 잠깐만 200g씩 덜어서 바꿔 섞었대. 일단 가볼게. 알겠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얘들 뭐가 안 나와 있는 거냐면요, 문제 마지막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람수 나와 있지. 근데 뭐가 안 나와 있어? 농도가 안 나와 있어. 맞지? 그럼 이거 일단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까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싶대? 200g씩 그 덜을 거죠. 그냥 200g씩 덜은다는 표현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200g 덜은 거잖아 여기. 근데 400g 있어. 그럼 여기 몇 g 돼? 200g. 아까 말했죠? 200g씩 덜은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진 않아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맞게.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러면 몇 X? 왜 200이고 X니까. 소금이야. 얼마? 2X. 이해 갔어? 다시 그러면 오른쪽 가주세요. 오른쪽도 덜을 거거든요. 오른쪽은 어떻게? 여기도 똑같이 200g 덜을 거야. 근데 얘는 원래 600 가지고 있잖아. 그럼 몇 백 남았어? 2y 4y. 그럼 잘 봐. 여기는 덜어낸 거야. 여기도. 근데 앞에 건 뭡니까? 기존 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바꿔서 섞고 싶대. 맞아? 어디 들었어? 보고 있어? 태연이? 집중해야죠. 바꿔 섞는다? 그럼 원래 얘랑 짝이 얘였는데 이제 바꿔 섞는 얘랑 섞는 거 맞습니까? 그럼 둘이 섞어주세요. 뭐로 바뀌어? 그렇지. 400g에 그대로 써. 2x와 2y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바뀌었을 때 농도가 얼마 되고 싶대요? 6%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얼마인지 알죠? 24. 두 번째. 그럼 이제 남은 거 남았죠? 이렇게 둘 섞었으니까 둘 섞어줘. 600g에 2x 더하기 4y 순서 상관없죠? 근데 이건 몇 퍼센트 되고 싶대요? 7%. 그렇지. 정리하겠습니다. 24 4, 42. y는 9 나올 거고요. x 얼마 나옵니까? 처음 거 농도니까 y. 빨리 해볼게요. 두 개. 금이 75% 포함된 합금과 금이 40% 포함된 합금이 금이 60% 합금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얘들아 결국 그 소금물과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몇 g인지 모르잖아. 맞지? 네. 뭐라고 느껴? x? y. 근데 합금 A의 75%래. 그럼 얼마 곱할게요? 100분의 75. 이건 X에서 금만 센 거야. 그럼 Y도 몇 퍼센트? 40%. 금 가지고 왔어. 근데 뭐래? 350g 합금에 금이 얼마 들어가 있대요? 60%. 됐어. 그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얘들아, 이 X와 Y를 섞은 거야. 합금이, 새로운 합금이. 몇 g이야 그러면? 350g. 뭐 합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 소금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식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X의 75%가 금, Y의 40%가 금. 금 더했더니 금 나와야 되잖아. 350g에 60% 금. 됐슈? 이거 어떻게 풀까? 쉽지 않아 보이네. 100 지울게. 아니지. 100 지울게.
75, 40, 60. 5 해도 돼? 얼마? 15. 이거 계산 안 할게요. 나 쓸게. 얼마? 15x. 아우, 12 곱하기 350. 우리 얼마 맞출까? x 뺄까 8 뺄까? y 뺄까 8? y 빼야죠. 8x 더하기 8y는 계산 안 할게. 그랬더니 쌤이랑 이제 뺄 거잖아요. 지워졌죠? 15x 8x. 잘 봐. 해본 적 있어 우리. 12 곱하기 350 위에 거에서 8 곱하기 350 뺄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네. 분배 법칙. 누가 곱하기 350 분배에 있는 거 맞죠? 누구? 12에서 8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까지. 근데 잘 봐요. 앞에가 7x네? x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7 어떻게 없애? 나눠야지. 7분의 곱해야지. 35 있어요. 그렇죠. 50. 4 곱하기 50. x가 200이니까 y는 쭉 여기 150. 문제 뭐 물어봤어요? 차례대로 얼마인지. 200, 150. 요거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이제 식단표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음식은 뭐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 식품 A, B의 이제 이 표는요. 얼마? 100g당 들어있는 열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지금 얘들아 100g 단위거든요. 쌤이 이 100g 단위가 왜 보기 싫냐? 잘 봐. A 식품 그럼 200g의 칼로리는 얼마야? 200칼로리. 그럼 단백질은? 응. 그냥 뭐 하면 돼? 100g당 표니까 200g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 했죠? 맞아? 그럼 잘 봐. 너네 이거 얼만데? 150은 어떻게 구해? 애매하죠? 왜? 100이랑 200은 두 배 관계잖아. 근데 150은 한눈에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지금 100g 표는요. 뭐를 구하기 쉽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300g, 뭐 400g 이딴 건 구하기 쉽겠지만 이렇게 막 120g, 뭐 180g 얘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얘를 더 쪼개볼 거거든요. 잘 봐. 100g당 100칼로리죠. 우리 혹시 1g당은 몇 칼로리일까? 아, 그렇지. 그러면 1g당 단백질 몇 그램 들어가 있을까? 방금 우리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나누기 100 한 거 맞습니다. 곱하기 100분의 1 나누기 100 해주시면 돼요. 100분의 4 얼마? 0.04. 그러면 B도 1g당 칼로리가 얼마겠어요? 100 나눠주면 돼요. 그렇지. 1.8칼로리. 여기는 0.03. 이러면 왜 쉽냐? 봐봐. 1g짜리를 구해놓으면 왜 쉽냐면요. 이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 아까 뭐가 어려웠죠? 150g 어려웠죠. 우리 1에서 150 어떻게 만들어? 곱하기 150. 150칼로리. 그럼 나머지들은 식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1g 단위를 구해놓으니까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야. 그럼 볼게요. 문제에서 당연히 얘들아 A랑 B를 몇 g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A랑 B를 뭐라고 둬주면 좋겠어요? Xg과 Yg으로 둘 거고. 잘 봐주세요. 그럼 Xg은 칼로리가 몇 개로 바뀌었을까? X 칼로리 바꾼 거야. 왜? 1에서 X 어떻게 만들어? 곱하기 X 하면 되니까. 그럼 잘 봐. 단백질은 몇 g이 됐을까? 0.04X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1g이 제일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제일 쉬워요. 그럼 혹시 BY로 바꿨죠? 열량 몇 g이겠어요? 몇 칼로리겠어요? 1.8Y. 얘는 1X였으니까 여기는 0.03Y까지. 굿. 문제 뭐랍니까? 칼로리 더했더니 660칼로리. 단백질 더했더니 얼마? 18g. 좋습니다. 답은 좀 어렵네요.
일단 이거 100 곱할까요? 괜찮아? 소수 좀 2개까지 있으니까 곱한다. 4x 더하기 3y는 1800. 일단 1000에 보기 싫잖아. 10x 더하기 18y는 6600.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면 돼. 누구를 없앨까? 일단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쌤은 그 전에 여기 5x 더하기 9y는 3300. 그랬더니 조금 이제 보이네. y를 없애면 되겠지. 몇 배 할까요? 그렇지. 잘하는데? 그래서 이게 식은 어차피 우리가 많이 연습해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 요 식 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발 강의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게 100g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못해. 쌤 뭐로 바꿨어? 1g. 1g은 왜? 제일 쉽잖아. 1에다가 뭘 곱하면 그냥 그 숫자로 바뀌잖아. 그래서 1이 제일 좋은 거야. 알겠죠?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빼면 7x 33 빼기 54 마이너스 2100. x는 300. y는 300이니까 어디다 갈까? 여기다 갈까? 4 곱하면 얼마? 1200이랑 뭐 더해야 1800? 3y가 600, y는 300, 200.